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21회 많이 꼬였어. 121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씨입니다. 아 진짜 나 미치겠네. 뭐래도 잘 안되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121회 녹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오전에 엄밀히 말하면 오전과 정오의 중간쯤, 네, 지금 녹음을 들어가고 있고요. 물론 집에서 하고 있죠. 네, 나 집에서 하는 건 너무 편한데? 하하, 참, 이거 집에서 이거 방송하고 돈 버는 사람들 참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참,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집이 꼭 일터가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내가 사는 집이 곧 일터도 되면서 뭐 돈도 잘 벌고 그럼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사람이 꼭 밖으로만 너무 돌아야 꼭 좋은 건 아니니까.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고 해서 이제 밖으로 많이 돌지 않습니까? 물론 밖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장점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한 단점이나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고, 또 우리가 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시간이 사실 소비되는 게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뭐 최소한 뭐 왕복 2시간 정도씩은, 아무리 뭐 집이 가깝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3시간씩 이상은 어떤 그 밖에서 머무르면서 소비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물론 그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바쁜 현대인들이 뭐 세상을 즐기고 여유를 느낄 만큼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참 그런 시간마저도 때로는 좀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갑자기 그런 게 부러워지기 시작했네요. 네, 저도 집에서 이렇게 놀면서 돈 벌면 참 좋겠다. 네, 그냥 희망을 꿔본 겁니다. 네, 오늘 121회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쉬는 날이 좀 많다 보니까 녹음을 좀 많이 해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월 9일 날 녹음하고 있는데 금요일이죠. 아마 이게 주말이나 뭐 월요일쯤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다음 주에는 또 수업이 계속 월화수목금토 있어서 이제 녹음을 조금 어려울 듯 싶어 또 겸사 미리 녹음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밖에 나가서 수업을 한 4시간씩 하고 오면 진짜 집에 오면 힘이 다 떨어져요. 뭔가 의욕이 없어. 그냥 시체야, 시체. 그냥 씻고 뒹굴면 아 이것마저도 행복하다 뭐 이러고 있어서 말할 기운도 사실 좀 없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기력도 부족하고 뭐 운동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에너지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기 관리나 운동을 좀 해서 에너지를 좀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이제 적죠. 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아, 이 자기 관리 참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21회 녹음은 오늘 제가 다녀온 카페, 부평 쪽을 다녀왔습니다. 부평 평리단길에 차차 커피코? 네, 뭐 여기 커피 먹어본 거 그냥 또 소개도 하면서 지금 커피를 옆에 들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가서 사왔고요. 이걸 제가 김치 냉장고가 아닌 냉동고 쪽에다가 잘 얼려놨다가 먹고 있습니다. 네, 느낌이 상당히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향미 위주의 커피가 아니라 막 맛을 위한 컨셉의 약간 좀 저렴한 커피다 보니까, 이걸 기존에 이런 가공되어 있는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홈플러스 플라넬 드립 아메리카노나 맥심 TOP 심플리 스무스 요걸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맥심 TOP 시리즈 중에서 요 심플리 시리즈는 그나마 이제 좀 가향이 돼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커피의 특색에 좀 개성이 좀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비교해보자. 참고로 이게 또 먹은 지가 오래되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제가 이걸 어제 사온 거를 왜 묵혔냐,
어제 먹어버리고 버리면 되지 않는 거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커피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먹었던 기억을 가지고 다른 제품과 비교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같이 먹어보면서 비교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먹었을 땐 이랬는데 실제로 다른 제품들과 같이 먹다 보면 그 기억이 오버랩이 되면서 애매하게 중첩되고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맥을 못 짚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같이 먹어보려고 제가 냉동고에다가 바로 얼렸다가 지금 녹여서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뭐, 내 딴에는 또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참 불쌍하죠. 내 생각에도 너무 불쌍해. 커피를 바로바로 사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또 이게 부평 쪽이라 거리가 멀어서 바로바로 사와갖고 먹을 수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한계점도 있어요. 또 나가서 또 그걸 사러 한참을 또 차 끌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제 사놓은 커피. 네, 느낌은 지금 제가 먹어봤는데 거진 비슷합니다. 약간의 오히려 이게 얼음이 녹으면서 더 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해. 네, 그건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고, 우리 털스티님께서 댓글을 하나 그새 달아주셨어요. 4월 8일날 아이고 4월 8일날 새벽에 달아주셨네요. 와, 부지런하시다. 와, 저는 요새 제가 원래 늦게 자는 편이었는데 약간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요새는 체력이 안 돼서 그런지 일찍 자. 네,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 일찍 자. 그래서 아예 일찍 자고 네, 일찍 일어나는 좀 오래 잔다 그 얘기죠. 네, 아무튼 털스트님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해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볼게요. 본가가 양평이라 가끔 주말에 다녀오곤 하는데 최근 양평에 커피 볶는 집이라고 적힌 로스터리 카페가 굉장히 많이 보여서 지난 주말 양평을 간 김에 한 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매장은 2층으로 운영 중인 수제 디저트 겸 로스터리 카페였고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커피 관련 자격증과 여러가지 빈티지한 커피 도구들로 꾸며져 인테리어부터 사장님의 커피에 대한 애정이 가득 느껴지는 카페였습니다. 매장 내에는 다양한 디저트류와 직접 로스팅한 4가지의 원두와 핸드드립용 필터, 1회용 드립백 필터 등을 함께 판매 중이었고 음료 메뉴는 일반 에스프레소 메뉴와 핸드 드립 메뉴가 있었고 커피 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었는데 저는 따뜻한 핸드 드립 커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핸드 드립은 원두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원두의 정확한 소개가 없이 두리뭉실하게 케냐, 예가체프, 블렌드라고만 알려주셔서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가체프를 마셨는데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익숙한 맛과는 전혀 다르게 시나몬 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게 마치 수정과 같은 느낌이 있었고 맛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시나몬 향이 너무 과해서 왠지 가양 커피인가 싶기도 하며 동시에 시나몬 게이트 이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8가지 블렌딩한 원두를 사용했다고 하시는데 첫 한 모금부터 산미가 어마어마해서 식초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산미가 세서 다른 맛을 못 느낄 정도로 별로였습니다. 제가 로스터리 카페에 방문하면 꼭 원두를 소량으로 사오는 습관이 있어서 뭐라도 하나 사와야겠다 싶어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던 8가지 원두를 블렌딩한 원두를 사와서 케맥스를 이용해 따뜻하게 내려 마셔봤는데 매장에서 마실 때 느끼지 못했던 맛들이 4가지 품종 원두의 특징이 어느 정도 확 느껴졌는데 제가 커알못 커린이라 그 이상의 디테일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 입에는 밸런스도 좋고 맛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매장에서 그날은 추출 세팅을 잘못해서 맛이 별로였다고 생각됩니다. 히히.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방문기였지만 나름 재미난 에피소드라고 생각해서 적어보았네요. 흐흐. 이곳에서 예가체프를 마시다 보니 원두를 속여 판매한 매장을 저격한 블로그 글을 본 게 생각나서 링크도 같이 올려봅니다. 이씨 아저씨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링크도 달아주셨고
이번 에피소드는 커피 리뷰가 길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주신 드립백 중에 굳이 지게사 드립백이 마음에 들어서 알라딘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려고 보니까 마침 홀빈 원두로 판매 중이길래 같이 주문했습니다. 집에 원두가 너무 많아서 일단 최대한 빨리 마셔보고 또 글 남겨보겠습니다. 히히. 감사합니다. 글도 길게 써주셔서 저도 재밌었고요. 일단 지금 저한테 물어본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걸 하나씩 제가 정리를 잘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정말 감사하고 저는 이런 탐사보도 같은 이 질문이나 뭔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어떤 미스테리한 내용들 참 좋아합니다. 일단 제가 직접 가서 보고 검증하거나 확인해 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어설픈 이 소개와 댓글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저의 어떤 피드백을 기대하시고 하실 텐데 만족을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양평을 언급해 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양평을 참 자주 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고는 전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양평을 왜 참 각별하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지금은 서울 외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서울 중심부에 뭐 여의도나 뭐 양천구, 강남구 이런 데서 이제 실제로 거주를 했었어요. 물론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저는 이제 본가가 여의도 쪽이라 여의도 인근 쪽 지역들을 이제 항상 거주 지역으로 삼았었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나 조부님이 양평 쪽에 약수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 그 뭐지? 그 설렁탕 집이랑 약간 사우나를 끼고 있는 무슨 약수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거진 한 2, 3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꼭 가서 이제 물을 길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차 뒤 트렁크에다가 물통을 엄청 가득 싣고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량이죠. 제가 젊을 때 너무 여유 있게 살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물 길러 댕기고 또 가는 김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옥천냉면도 먹고 지금은 이제 식구들이 옥천냉면을 워낙 싫어해서 이제 저 혼자만 먹고 싶어 하는데 사실 예전과 같은 맛은 좀 느껴지지 않아서 저도 조금 아쉽긴 해요. 또 뭐 그렇기도 하고 이 양평이라는 지역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드라이브 삼아 자주 가는 지역이라 좀 잘 아는데 사실 여기가 하남 쪽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양평 가는 길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올림픽 고속도로 타고 이제 쭉 가다 보면 양평 쪽으로 빠지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예전에 이제 라이브 카페 이런 동네를 생각했다라면 지금은 상당히 이제 도시 계획이 잘 돼 있고 도로가 확 넓어져 갖고 예전 같은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간간히 보이는 이 로스터리 카페나 특히나 이제 큰 건물을 져서 카페가 상당히 규모가 크죠. 네, 그런 카페들이 간간히 눈에 띄었고 특히나 이제 스타벅스 쪽에 사람이 많은 거를 지나갈 때마다 많이 봤는데 실제로 카페를 가본 적은 최근엔 없어요. 제가 예전에 남양주 쪽, 양주 쪽, 그 닥터앤 왈츠만과 같은 그런 카페가 있는 쪽을 종종 다닌 기억이 꽤 오래전 얘기라 요 근래에는 잘 없는데 아무래도 이 터스트님이 이런 소개해준 카페들을 한번 저도 기회가 되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얼마나 맛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지금 카페에서 커피를 사 먹은 에피소드를 아이고 딸꾹질이 나오네 또 일단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물어보신 게 첫 번째가 그 핸드드립으로 먹었던 에티오피아 예가체프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익숙한 맛과 좀 많이 다르다. 시나몬 향이 처음부터 쭉 이어진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요 근래에는 이런 에티오피아 계열 커피들이 시나몬 계열의 향을 많이 내거나 수정과 같은 느낌을 받은 사례가 없어요. 요 근래에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예가체프 커피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상큼함을 많이 내세우고 또 그런 향미들을 연출하는 게 기본 에티오피아 커피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아무래도 홍차 계열이나 구수하고 쌉싸름한 커피에 익숙했었다라면 요즘에는 이제 과일향, 플로로한 향, 그리고 깔끔한 산미 이런 컨셉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맛에 대한 설명이 조금 없으셨는데 아무래도 시나몬 계열의 향을 나타내는 이 에티오피아 그 커피에 대한 어떤 커핑 노트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중배전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산미랑 플러스 이제 구수한 단맛 뭐 이런 것들이 그 클린한 애프터가 이제 클린하고 이제 그런 컨셉이 일반적인데 저는 요 무산소 발효 커피에서 시나몬 계열의 향미를 느낀 이후로는 최근 들어서는 이 시나몬 계열의 맛과 향 이런 거를 느껴본 사례가 없어요. 털스트님께서 일단은 그 시나몬 향을 그 수정가가 느껴질 만큼 강하게 느꼈다면 솔직히 저는 제가 직접 먹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이런 커피에서 나는 향과 이런 풍미들이 은은하게 나지 막 세게 팍팍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가공 커피에서도 향이 이렇게 많이 날 때에는 가양된 게 참 많은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실력이 출중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다른 품종의 커피를 판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근데 사실 예가체프 커피에서 이제 시나몬 계열의 이제 커핑 노팅이 있긴 해요. 근데 예가체프 계열 쪽에서 이 시나몬의 향을 많이 맡아본 사례가 제가 잘 없어요. 네. 있었다라면 당연하게 이렇게 공감이 될 텐데 저는 오히려 이제 얼그레이 쪽이나 아니면 이제 홍차 계열 쪽의 어떤 향 아니면 뭐 그 뭐죠? 자스민 뭐 이런 향들을 맡아본 계열은 좀 있는데 뭐 솔직히 시나몬 쪽은 잘 맡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요즘에 대놓고 가양 커피를 잘 사서 쓰진 않으세요. 이게 그런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또 커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고 로스팅을 직접 하시는 가게라면 아마도 좋게 해석하자면 좋은 커피에 콩을 잘 볶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이 향과 그 풍미가 너무 세다라면 조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 하겠죠. 네,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제가 어줍지 않게 아는 걸 가지고 모든 걸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건 분명히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에티오피아 커피를 좋아할 때에는 이런 시나몬 계열 쪽보다는 솔직히 이제 상큼한 향미, 풍미를 더 선호해서 이쪽을 더 찾는 그런 이유예요. 만약에 제가 에티오피아 커피를 먹었는데 뭐 계피향이 났다. 그러면 뭐 나쁘진 않겠지만 분명히 제가 원하던 어떤 기대치를 충족은 못 시켜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선 조금 저는 궁금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한 가지가 아메리카노를 8가지 블렌드한 원두를 사용하셨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조금 일반적이진 않으세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할 때 재료를 무조건 많이 때려 넣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맛있지 않죠.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맛집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 그 제조하는 공정이 상당히 복잡해서 이게 진짜 저런 건가? 라고 이제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 공정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음식이라는 게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꼭 가져가려고 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이 더 깊이 있고 더 맛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두를 한 가지로 맛있게 만드는 게 더 실력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원두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로스팅 할 수 있다라면 그건 진짜 신의 한 수인데 왜냐면 이 8가지 블렌딩 한다는 건 말이 8가지지 이걸 맛있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실제로 저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카페에선 8가지를 선블렌드든 후블렌드든 잘 하지 않아요.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이런 에피소드가 왜 있냐면 이제 보통 개인 카페에서는 이런 핸드드립이나 이 단종 원두를 판매하기 위해서 놔뒀는데 재고가 쌓입니다. 재고가. 제가 얘기하는 재고는 팔기 위해서 이제 내놨는데
손님의 회전율이 떨어져서 이제 기간 내에 팔지 못하는 제품들이 상당수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버리느냐? 버리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봤어요. 물론 이제 잘못 볶아서 실패한 경우에는 이제 보통 버려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정말 판매용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폐기 처분하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대부분은 이제 콜드브루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에스프레소 블렌드용으로 씁니다. 왜냐면 콜드브루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커피의 그 어떤 신선도의 영향이 덜 가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전문 바리스타들도 맛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게 이제 장점인가 동시에 단점일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좀 지나치게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걸 악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럼 이 에스프레소용으로 쓰는 거는 문제가 어떠냐면, 제가 이제 보통 6가지에서 7가지 정도를 많이 썼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취급했던 카페가 보통 이 단종을 내세울 때 상품이 보통 최소 6가지에서 많게는 8가지 정도의 원두를 다루었었어요. 뭐 디카페인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뭐 에티오피아 좀 2가지, 그 다음에 뭐 중남미 커피 한 서너 가지, 뭐 인도네시아나 또 동남아시아 커피들도 한두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8가지 정도의 원두를 썼는데 이게 남아요. 물론 짜투리로 남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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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니면 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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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5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소량의 원두들이 남은 걸 이제 짜집기 형태로 이제 쓰는데, 이때 맛있게 나오는 경우가 확률상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얻어 걸려서 진짜 맛있게 나오는 사례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이건 신의 한 수다라고 느껴질 만큼, 와, 우리가 작정하고 만든 블렌드보다 더 맛있다,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진짜 손에 꼽고 대체적으로는 불균형합니다. 맛이. 그럴 수밖에 없죠. 배전도가 서로 다른 이 8가지 블렌드의 커피가 일정하게 맛을 낸다라는 거는 얻어 걸리지 않고선 쉽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커피 추출 세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게 하루만 산패되거나 공기와 접촉하게 돼도 맛의 변동폭이 엄청 스펙트럼이 커지다 보니까 뭐 세팅한답시고 거진 원두 반 이상 날려먹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블렌드한 원두가 다양하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썩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도 그 현장에서 세팅해서 먹는 게 맛이 없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털스님께서도 8가지 원두를 블렌딩한 원두를 현장에서 먹을 땐 별로였다. 식초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산미가 세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통 8가지 블렌딩한 원두 추출 잘못하면 식초처럼 산미가 세거나 뭐 쓴맛도 막 가지각색으로 나니까 시고 쓰고 떨고 막 정말 난리 부르스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또 이제 비슷한 컨셉의 원두가 8가지 들어가다 보면 또 그냥 비슷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무조건 극단적으로 나쁘다, 좋다 얘기하기가 애매한 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얻어 걸려서 맛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사서 먹으셨을 때에도 이런 불편한 어떤 느낌을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집에서 먹다 보니까 핸드드립으로 먹는 게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이게 얻어 걸리는 사례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블렌딩을 많이 하는 거를 선호하지도 않고, 블렌딩을 많이 해서 맛있게 내리기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보통 최소한 2가지에서 한 서너 가지 블렌드가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블렌드의 패턴인데, 사실 뭐 원두를 4가지 섞었다고 그래서 그 원두의 장점이 고루고루 잘 나타나서 정말 이 집 블렌드는 특별하다라고 싶을 만큼의 아메리카노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커피라고 하는 게 해보시면 점점 아시겠지만, 우리 털스님께서도 이제 겸손하게 자기가 이제 커린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커피를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먹는 분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커피를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균형감과 밸런스, 말 그대로 완벽하게 추출하고 그거를 음료로 만든다는 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완벽한 커피가 잘 안 나오죠.
뭐 얻어 걸려서 나올 수는 있지만 생각처럼 커피가 항상 일률적으로 맛있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뭐 아무튼 간에 이 터스님께서 양평 쪽에 있는 로스터리 카페도 소개해 주셔서 또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저도 한번 같이 공감을 해봤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카페를 한번 좀 가보고 싶네요.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정말 시나몬의 느낌이 어떻게 나는지, 이게 진짜 가양된 건지 자연적으로 나는 건지. 한 가지 듣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커피에서 이제 여러 가지 풍미나 이제 향미가 날 때는 그 커피콩의 어떤 때루아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토양의 성격과 느낌도 있지만, 이 커피라고 하는 게 가공 방식의 과정에서 이제 내추럴, 또 이제 워시드, 허니 프로세스처럼 이 과육의 이제 어떤 그 캐러멜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과육 자체가 좀 달거든요. 이 커피 열매가 그런 것들을 이제 캐러멜화 되면서 약간 좀 당분이나 거기에 어떤 향미들이 커피에 스며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 커피의 맛과 향들이 조금 제각각 달리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건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순수한 이 커피 자체의 어떤 향이 갖고 있는 성격이 조금 한계적일 수는 있죠. 네,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재밌는 걸 정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같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문의가 요 링크 글을 들어가는 거였는데, 일단 뭐 링크를 달아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일단은 루카스의 쓴소리, 단소리라고 하는 이제 블로그 같은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맛집 같은 거를 다니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주관적인 평들을 달아주시는 이제 리뷰어인 것 같아요. 마스터 루카스 H 심? 네, 뭐 잘 모르겠네요. 네, 외국에서 유학 좀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링크 달아준 게 이제 부산에, 이게 어딘가요? 부산 서면? 네, 서면에 위치한 커피 스가모라고 하는 곳을 이제 다녀오셔서 이 집 커피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해주는 내용이에요. 일단 커피 스가모라고 하는 카페가 있다는 것도 저는 잘 몰랐고, 제가 뭐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게 소개해주셔서 이제 링크를 들어가 봤는데,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잘 없어요. 뭐 일단 그 홈페이지를 눌러서 들어가 봤더니 일단 뭐 인터넷이 열리질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카페인 건지 약간 일본 느낌을 상당히 연출을 했는데, 보면 이렇게 카페 안에 있는 구성도 되게 좀 일본 카페 느낌이 납니다. 일본에 있는 카페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인테리어나 이런 느낌들이 이제 목재 계열로 이렇게 해놓은 게 유니폼도 그렇고 상당히 일본 카페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저는 이 블로그를 딱 봤을 때 어떤 회사가 생각이 났냐면, 그 카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일본의 다이보 커피랑 호리구치 커피, 이런 유명한 카페나 좀 오래된 컨셉을 가진 그 유니폼 입고 일하는 그런 카페 느낌이 좀 많이 연출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브랜드인지 일본 브랜드인지 좀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일본스러워요. 네, 일단 부산 쪽이 일본에 가까워서 뭐 이런 뭐 건축물이나 이런 문화 양식들이 많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참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또 이런 거 따라하는 거 보면 참, 참 좀 그래. 뭐 아무튼 뭐 여기 써있기로는 1925년 코노 사이폰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지? 커피 사이폰 코퍼레이션? 이 우리나라 게 아닌가? 카페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뭐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그러니까 고노시 커피를 판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지, 그냥 겉보기에는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소개글에 커피 스가모는 커피 머신을 사용하지 않고 핸드드립과 사이폰을 이용한 추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핸드드립은 5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양해 부탁드리며 커피 스가모 디저트는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뭐 컨셉은 대충 알겠고, 뭐 분위기도 이제 사진을 통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집이 정말 어떠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어떤
커피의 스타일을 구현하는지는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먹어봐야겠는데, 아무튼 이 블로거 분이 이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나름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니까, 그래도 여기 좀 핫한가 봐요. 이쪽 지역이, 카페가.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분위기나 복장 자체가 딱 봐도 일본식 카페란 느낌이 상당히 연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일본을 좀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카페를 직접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리구치 씨가 운영하는 카페도 찾아가 보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 커피 교과서라고 하는 교재도 참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책 중에 한 권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소개해 놓은 게 에티오피아 아리차 G1 핫하고 아이스, 보니까 독특한 향과 산미가 특징입니다. 사이폰으로 해서 핫 온리 6,500원, 핸드드립은 7,500원. 상당히 가격이 비싸죠? 네, 싸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내 웬만한 핸드드립 전문점이 뭐 7,000원, 8,000원이 좀 일반적인데, 참고로 제가 있었던 카페에서도 이제 최고 비싸게 팔았던 게 이제 드립 커피가 8,000원 정도였었고, 물론 최근에 개인 카페로 팔 때는 6,000원 정도로 판매를 했었어요. 물론 6,000원이란 돈도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뭐 싸다고 보긴 어렵죠. 네, 스가모 블렌드가 핫 앤 아이스로 있고, 사이폰 6,000원, 핸드드립 7,000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지 커피가 저렴한 어떤 그런 커피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잔도 되게 좀 이쁜 잔에 나오고, 카페 분위기나 이런 것도 나름의 컨셉이 명확한데, 이분의 이제 내용은 이거예요. 2019년도에 자기가 이제 부산 부전동에 있는 커피 스가모인 서면을 이제 방문했다. 근데 이날 이제 커피업계 종사자이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동생과 함께 서면의 카페 스가모를 들렸는데, 나는 평소에 즐겨 마시는 에티오피아 아리차를 시키고 동생은 스가모 블렌드를 시켰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마셨던 아리차가 예전에 항상 먹어왔던 아리차 커피와 매우 달랐나 보죠. 네. 근데 참고로 이 커피는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생두 자체의 퀄리티, 그리고 추출해주는 사람에 따라서, 또 어떤 방식으로 추출했느냐에 따라서 그 커피의 성격이 좀 달라져요. 물론 기본적인 이렇게 향미를 우선시하는 커피는 뉘앙스 자체가 달라지진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향미나 풍미를 우선시하는 커피들은 어떤 방법으로 내렸든 그 향과 그 맛의 풍미는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어떤 맛 밸런스라든가 맛의 포인트는 분명히 내리는 방법이나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누가 내려주는지, 그리고 로스팅한 그 커피의 품질에 따라 확연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분이 지적을 했던 거는 맛도 다르고, 물론 여기서 맛과 풍미, 그리고 이제 향미에 대한 언급은 디테일한 설명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설명은 맛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맛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맛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했던 거는 어떤 향이나 어떤 풍미가 잘 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써주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맛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라는 분이랑 이제 얘기를 했겠죠. 왜냐면 동생이라는 분이 이제 커피 업계 종사자고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니까 뭐 이런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내가 먹어봤는데 이건 내가 먹던 아리차와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원두도 살펴보고 하니까, 이 아무래도 카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자꾸 시큰둥해 하면서 막 이래저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니까 이제 누군가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 손님 죄송합니다. 그건 아리차가 아닌 에티오피아 구지입니다. 아리차가 다 떨어져서 임시로 구지를 팔고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는 아리차가 아닌데 아리차라고 속여 파는 것도 기분이 나빴고, 아리차랑 구지랑 원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까? 라면서 이제 좀 항의를 했나 봅니다. 메뉴에서 빼라. 다른 커피를 판다고 적어야지요. 라면서 했다네요. 저희가 프랜차이즈라서 아리차가 좀 있으면 본사에서 도착하는데 그동안 임시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요?
이걸 보면서 알게 됐네. 뭐 아무튼 그랬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황당한 말인가? 본사에서 커피를 받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기에 커피를 바꿔서 팝니까? 그리고 스가모의 메뉴판에는 구지가 없는데 이건 어디서 난 구지 커피입니까? 아, 그건 임시로 저희가 외부에서 사와서 넣어둔 겁니다. 라고 이제 또 항변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분도 또 욱해서 뭐라고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본사에서 제품을 받지도 않고 외부에서 사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옥신각신 이야기가 오고 갔나 봐요. 죄송합니다. 고의는 아니고 상황이 이랬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열이 좀 팍 받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좀 이제 에피소드를 적었는데 보통 이런 글을 쓰면 이쪽 카페에서 이제 얘기들이 나올 텐데 보면 뭐 어떤 피드백들은 없어요. 왜냐면 뭐 보통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블로그에 달면 이런 블로그를 검색해서 들어오셔갖고 뭐 댓글을 단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이 내용의 그 단순한 팩트는 이거죠. 이게 이분이 이 맛집 블로거 리뷰어가 자기는 아리차를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아리차가 아닌 다른 품종의 커피였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 회사의 이 카페의 대응이 좀 불편하게 다가왔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기 아니냐, 범법행위 아니냐라는 게 지금 링크해 주신 이 글의 팩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느낌은 어떤가 한번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이 카페 측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손님이 아리차와 구지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좀 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제가 댓글에도 달았지만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커피, 특히 뭐 지역을 달고 나오는 아리차, 뭐 게차, 뭐 사키소, 뭐 기타 등등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커피가 무궁무진해요. 근데 한마디로 무궁무진한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똑같지도 않고 엄청 다양합니다. 사실 굳이 커피가 좋다, 뭐 아리차 커피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굳이든 아리차든 이 생두의 단가가 어마무시하게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댓글에는 로얄 커피라고 하는 생두 유통 회사를 이제 링크를 좀 달아드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 로얄 커피의 지사죠. 이게 로얄 커피 코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국내에 이 생두를 납품하고 유통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라서 국내에서 그래도 많이 쓰는 이 생두 그 거래 업체가 알마시엘로, 뭐 커피 리브레, 이런 로얄 같은 회사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개인 카페에서 이제 다 이런 데서 이제 지대나 킬로그램 단위로 이제 사다 쓰죠. 물론 이게 키로당 단가가 제각각 틀립니다. 왜냐면 이게 10kg냐, 20kg냐, 200kg냐에 따라 단가 차이가 조금씩 많이 나요. 그래서 뭐 500원이나 1000원 정도의 단가 차이가 조금씩 더 나냐, 덜 나냐 이제 이러는데 지금 이 로얄 같은 홈페이지만 보시더라도 에티오피아 커피 품목이 69개 정도가 지금 등재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굳이 에티오피아 구지 게르차 내추럴 시다모부터 해서 뭐 이름도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에티오피아 아리차 내추럴 예가체프 스페셜 이건 지금 13,600원이라 나왔고 에티오피아 또 볼까요? 이제 좀 제가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일단 단순하게 에티오피아 구지 그럼 8,900원짜리도 있고요. 좀 더 볼까? 네. 에티오피아 아리차 지금 체라부 베티세부 더블 웨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로당 3만원. 그러니까 엄청 비싸죠. 네. 그리고 어디 있냐? 에티오피아 구지 같은 경우도 이제 17,300원짜리도 있고요. 아리차 또 다른 걸 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들이 어떤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아리차 내추럴 예가체프 스페셜이 13,600원인데 아까 구지 같은 경우에 17,3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 똑같은 커피가 물론 없겠지만 가격대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구지라고 해서 아리차보다 무조건 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인지에 대한 정확한 명시부터가 좀 필요한데, 일단 여기 홈페이지에 어떤 링크를 달아주신 거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안내가 그냥 에티오피아 아리차 G1 간단하게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명을 표기하는 사례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두의 정확한 그 네임을 풀네임을 다 달아주질 않아요. 원래는 달아주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달아주지 않는 이유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 풀네임을 다 적어주시면 정확한 이 생두의 원가를 알 수 있잖아요. 검색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가리고 싶은 거죠. 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원가를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G1 그럼 너무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사실 굳이 G1만 검색을 해도 다채로운 가격대들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비싼 가격대를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싼 가격대도 볼 수 있어서 지금 참고로 여기 볼까요? 여기 제가 로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일단은 로얄에선 검색이 안 되네요. 아리차가. 일단 그냥 아리차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아리차 G1 등급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일단 아리차 G1 해볼까요? 아리차 G1. 자, 일단 검색해 보시면 아리차 G1 생두기 검색해 보시면 벌써 여기만 해도 14,000원대부터 물론 500g 기준입니다만 그러니까 키로로 계산하면 비싸죠. 28,000원. 그러니까 키로로 계산했을 때 18,500원, 27,000원, 17,000원, 뭐 15,000원 뭐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싸지는 않아요, 분명히. 근데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보려면 이 생두 거래 업체를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지금 제가 자주 보는 이 알마시엘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마시엘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 워낙 많이들 쓰는 이제 생두 제품을 이쪽에서 많이 이제 공급을 받죠. 그러니까 스페셜티나 이제 마이크로랏 같은 주요 산지 생두를 직수입하는 이제 국내 업체예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 개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사다 쓰는데, 지금 보면 에티오피아 아리차 내추럴 예가체프 G1, 에티오피아 아리차 워시드 예가체프 G1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8,400원. 이게 키로당 보통 일반적인 단가가 18,400원이고요. 또 한 가지 제품 워시드는 16,400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자, 단순하게 봤을 때 G1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내추럴인지 워시드인지도 잘 몰라요. 그쵸? 물론 먹어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딱 먹어보고 이게 내추럴이다, 워시드다 딱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생두의 퀄리티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해서 내추럴이지만 내추럴스럽지 않게 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팩트만 놓고 봤을 때 아리차 G1인 경우에 이렇게 검색해 봐도 워시드랑 다시 한번 어디 갔지? 네. 워시드가 16,400원, 네, 내추럴이 18,400원이었죠. 그러니까 벌써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거기에다가 구지 지원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지금 알마시엘로에서 이제 구지 지원도 검색을 했는데 에티오피아 테로 내추럴 구지 지원은 22,900원이고 워시드 구지 지원은 14,400원, 에티오피아 와추 내추럴 구지 지원은 15,400원. 그러니까 벤티 워시드 구지 지원은 18,900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싸다, 뭐가 더 비싸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품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 블로거의 응대가 꼭 잘했다, 뭐 그런 걸 나쁘다 이런 걸 비난하거나 뭐 어떤 걸 실드 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팩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단순히 품종과 가격만으로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비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때 이 바리스타가 응대를 좀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리차와 구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경계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속았다라고 뭐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에는 아리차와 똑같은 등급의 다른 품종을 이제 썼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아리차가 없어서 다른 제품을 팔고 있다라는 걸 사전에 미리 공지를 했었어야죠.
만약 공지를 못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뭐 이러한 음료에 대해서 어떤 환불 처리라든가 다른 어떤 대응들이 좀 필요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뭐랄까 미안하다 사과로 끝난 것 같은데 세상에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해서 입 싹 닦으면 안 되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사기당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카페 측의 대응이 좀 많이 미흡했고 이 맛집 블로거이신 분도 물론 그 화가 나는 거를 일부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꼭 크게 비난할 정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한데 왜냐면 이 커피 업계에서는 실제로 이 커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식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무한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에티오피아 뭐 아리차 G1을 판다 그러면 똑같은 지원이 무한정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재고가 없으니까. 그러면 비슷한 등급이나 어떤 비슷한 형태의 다른 제품으로 보통 대체를 많이 해요. 커피 업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카페가 블렌드를 쓴다. 에티오피아랑 브라질을 쓴다고 쳤을 때, 뭐 폴바스시 그렇죠. 그럼 에티오피아랑 브라질 원두를 주로 쓰는 그 어떤 제품명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특정 제품이 그 맛과 풍미와 향을 잘 나타내니까. 근데 그게 없다면 어떤 그거와 비슷한 다른 제품을 보통 대체합니다. 물론 소비자한테 그걸 매번 공지하진 않아요. 특히 이런 원두를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참 비일비재한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먹었을 때 다른 게 느껴져요. 실제로. 왜냐면 비슷하다곤 하지만 똑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커피를 잘 아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나름 예민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다르다. 전에 거랑 바로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보통 이제 양심적인 이제 로스터들은 지금 원두 수급이 부족해서 이런 원두를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다른 원두를 조금 더 공급해 드리거나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어떤 보상을 해 주세요. 그게 맞는 거죠. 네, 또 그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응대하는 게 아니라, 바리스타, 이제 그 커피 업계를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번에는 좀 로스팅이 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다음에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러면서, 뭐 또 괜찮은 샘플이 있으면 조금 서비스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은 훈훈한 마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카페 측에서 어떤 이 소비자의 불만을 상응할 수 있는 어떤 보상이나 후처리가 좀 필요했는데 이런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는 실제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 그러니까 약간 얻어 걸린 거죠. 얻어 걸린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아리차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좀 상당히 달라집니다. 제가 드립백 같은 경우에도 에티오피아 제품을 상당히 좋아해서 이제 많이 리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리뷰했었던 에티오피아 리무 이디야 거라든가 맥심의 에티오피아 시다모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제품은 제가 예전에 익히 먹던 그런 류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 말인즉슨 콩 자체의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고 또 로스팅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먹었던 그런 상큼한 느낌의 커피가 아닌 조금 묵직하고 쓴 컨셉의 커피들이 연출됐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사기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로스팅하고 가공하는 사람들 마음이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기대했던 맛과 어떤 느낌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실망스러웠던 거고 또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제 다신 재구매를 안 하게 되는 것처럼 그냥 이런 커피에 대한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모르면서 속아주거나 당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자들도 이제 많이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로 제가 요거를 이제 알게 됐고 또 겸사 또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런 카페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터스님께 정말 고맙고요. 제가 뭐 이런 걸 어떻게 다 찾아서 알겠어요? 네, 저도 참 오물한 개구리예요. 참 그런 면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리뷰 댓글 소개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제가 커피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먹고 있는 거는 부평 평리단길에 생긴 차차 커피코라고 하는 카페에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고요. 요게 솔직히 맛이 특별하진 않아요. 특별하진 않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디저트 전문 카페인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는 커피가 맛있거나 커피가 주력이다라기보단 디저트, 특히 크로플이라든가 뭐 보면 이제 도너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이제 디저트 제품류를 조금 많이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갔는데 외관이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카페들보다 조금 더 밝고 깔끔했으면서 약간 블링블링한 느낌도 좀 주는 카페였어요. 일단 뭐 차차라고 하는 이름이, 저는 사실 차차 그러면 빨간 망토 차차가 생각이 나는데 뭐 이름부터도 조금 심플했었고요. 조금 뭐라 할까 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듯한 느낌도 나서 저는 약간 호감이 갔었고, 제가 여기를 가게 된 이유는 이걸 찾아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와이프랑 이제 뭐라 할까 이제 밥을 먹고 산책도 좀 하고 새로운 데 구경도 하자고 그래서 요쪽 평리단길을 이렇게 좀 돌아다녔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돌아다니다가 차차라고 하는 카페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여기는 나이대가 있는 분들은 없었고 20대 젊은 남녀 커플이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서 기다리다가 얘는 머신기 뭐 쓰나 이렇게 봤는데 키스 반덤 웨스턴에 이제 스피릿을 쓰고 있었습니다. 3그룹짜리 이제 키스 반덤 웨스턴의 스피릿 3그룹짜리를 쓰고 계셨는데 한때 이 스피릿이 이 말끔한 외관과 이 약간 조금 뭐랄까 좀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인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던 머신기였어요. 근데 요새는 또 이제 오히려 스피릿보다는 오히려 그 어디죠? 시내소의 하이드라 MVP 모델을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지금 얘도 3천만 원대에서 이제 2천만 원대 후반. 제가 사용했던 이제 미라지랑 같은 계열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룹 자체가 이제 그 페마 레전드 E61 시리즈처럼 그 그룹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외관상 조금 더 이렇게 시원해 보이죠. 기존에 이제 그룹이 안쪽에 이제 뭐랄까 박혀 있는 듯이 답답했던 모델과 다르게 이렇게 그룹 헤드가 딱 노출되어 있는 모습들이 한때 좀 유행을 했었어요. 지금도 이 스피릿 모델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아무튼 이 비싼 머신기를 놓고 있는 것도 조금 인상적이었고, 더군다나 커피 가격이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온즈 사이즈. 물론 원두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집은 그냥 말 그대로 디저트 전문점이고 이제 커피는 말 그대로 사이드인데, 근데 유심히 이제 바리스타를 봤는데 이제 여성 바리스타 분이 이제 커피를 추출하고 있었고, 이 집은 이제 디스트리뷰터를 활용한 템핑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디스트리뷰터가 뭐냐, 한마디로 이제 분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원두의 밀도를 고르게 분배하기 위한 어떤 계량형 템퍼로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것도 월드 바리스타를 이제 했던 이름이 누구지? 물론 자기가 직접 만든 디스트리뷰터를 들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친구가 쓰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템핑이 이제 분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커피의 채널링을 유발하는 문제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 나온 건데, 물론 디스트리뷰터를 쓴다고 해서 꼭 채널링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조금 묵직한 어떤 손맛이나 그리고 어떤 디자인, 깔끔한 디자인으로 템퍼보다 조금 더 인상 깊기도 하는데, 참고로 이 집은 템퍼도 써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디스트리뷰터로 템핑을 해주고 그 다음 2차로 다시 템퍼로 다시 한번 마무리 해주는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이 집을 봤더니 템퍼가 그 키스 반덤 웨스턴의 이 스피릿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오리지널 템퍼를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 템퍼가 미라지랑 이 스피릿이 이제 사은품이 아니라 이게 제 머신을 사면 같이 줘요. 주는데 그 템퍼를 같이 쓰고 있어서 일단 조금 이 가게가 연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기구들이 좀 쎄삥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고, 참고로 이 집은 안핌 SP2 스페셜, 그러니까 SP2 모델을 쓰고 있었습니다.
뭐 SP2는 저 역시도 최근까지 이제 커피 리본에 있을 때 이제 썼던 그라인더고, 뭐 개인적으로 안핀 그라인더는 저는 기본 이상은 하는 그라인더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성비는 괜찮다. 물론 이런 플랫버 그라인더를 뭐 폄하하거나 싫어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으신데, 저는 어줍지 않은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냥 안핀 SP2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장비빨을 꽤 중요시하는데, 커피의 그 맛은 장비빨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비 좋은 거 쓰는 집 치고 맛없는 집들이 더 많아.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장비를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진 않는데, 어찌됐든 이 집은 처음에 장비부터가 눈에 많이 띄어서 좀 관심을 가졌어요. 이 집 장비 좋은 거 쓰는데? 돈도 많은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봤죠. 근데 커피는 저렴해. 그래서 한번 왜냐면 이렇게 외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 때문에 어떤 커피의 신뢰도도 살짝 주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장비랑 좋은 머신기를 쓰니까. 참고로 이 안핌 SP2 같은 경우는 이제 티타늄 칼날입니다. 이제 누리끼리 한 티타늄 칼날. 말 그대로 이제 좀 더 열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참고로 이게 75mm 이제 티타늄 컬러 번데 이제 플랫 버전. 그래서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핌이랑 그라인더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이제 안핌 그 카이마노 1을 쓰고 있는데 정말 그 명불허전이죠. 옛날부터 많이 쓰던, 물론 지금은 카이마노 1을 잘 안 쓰는데 가끔 그래도 오래된 카페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또 기본은 하는 참 괜찮은 그라인더라는 생각이 드는 이 제품을 쓰고 있어서 아무튼 친숙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시켜서 먹어본 거죠. 일단 커피에 대한 정보도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정보는 없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저렴한 원두 치고 맛있다. 그냥 말 그대로 그 우리가 익히 먹던 구수하면서 이제 쌉싸름한 애프터의 이제 초콜릿 계열의 이제 맛과 풍미가 느껴지는 그런 컨셉이에요. 좀 이게 녹고 나니까 초콜릿의 풍미보다는 약간 홍차 계열스러운 느낌이 좀 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일단 테이크아웃 전문 형태이면서 플러스 홀에서 앉아 먹을 수 있는 제법 홀이 좀 길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이크아웃 사이즈가 16온즈, 그러니까 기본이 16온즈 사이즈예요. 그러면서 아메리카노가 2,000원인데 맛은 기본은 하기 때문에 착한 가게죠. 네. 뭐 장비가 좋은 건 둘째치고 일단 맛은 기본을 하고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커피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개성이 강하거나 어떤 커피의 상품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줍지 않게 비싸게 팔면서 맛이 없는 것보단 차라리 이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콘레드나 뭐 커피 온리처럼 뭐 1,000원이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16온즈 사이즈에 2,000원 정도면은 정말 무난한 가격대다. 무난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거를 다른 커피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먹으면서. 네. 차차 커피코 이름부터도 참 이쁜데, 자, 지금 제가 지난번에 먹었던 그 브라질산 플라넬 드립 아메리카노를 같이 먹어볼 겁니다. 지금 얘를 같이 비교해 보는 건데, 확실히 이 기름진 느낌은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쪽보다 이 프라넬 드립 쪽이 좀 바디감이 좀 세요. 오히려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좀 더 깔끔하고 개운하게 느껴질 정도고, 물론 이제 얼음이 좀 녹은 것도 있죠. 근데 솔직히 2,000원이라고 그러면 이 커피도 괜찮지만 이 플라넬 드립 아메리카노 2,000원짜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특유의 이런 가공 커피들은 그 냉장고에 오래 이제 묵는 그런 특유의 그 맛과 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로 내려 먹는 커피의 어떤 신선함은 쫓아갈 수 없는 그 묘한 느낌들이 연출되는데, 이 제품도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이 향이 깊은 콜드브루, 네, 마지막 몇 모금 안 남았는데 얘도 이제 먹고 땡 처리해야지. 먹어볼게요. 이 가공 커피들만의 특유의 그 맛과 향 이런 것들이 좀 없애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좀 과학기술이 좀 발달하면 좀 없어질라나? 향이 깊은 콜드브루가 오히려 향이 좀 사니까 맛과 풍미가 좀 더 잘 올라오네요. 확실히 갑자기 이걸 먹다 이걸 먹으니까 왜 아이스티 먹는 거 같지? 자, 이번에는
맥심 TOP 심플리 스무스 아메리카노 오랜만에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콜롬비아산 40%, 과테말라산, 케냐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블렌드죠. 그러니까 중남미 커피랑 이제 아프리카 커피가 섞여 있는 건데 제 기억에는 이 심플리 스무스 시리즈가 커피가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네, 참고로 이렇게 한번 개봉을 하고 나면 어떤 맛의 풍미, 향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먹어볼게요. 오, 지금 다른 커피를 먹어서 그런지 감동이 별로 없는데? 일단은 이 플라넬 드립 아메리카노의 그러니까 바디감이나 맛이 세서 그런지 이 맥심 TOP 심플리 스무스가 맛이 죽어요. 그러니까 맛이 좀 나타나지 못하고 그 풍미 같은 것도 오히려 플라넬 드립이 더 난데? 입안에 퍼지는 어떤 그 커피의 느낌들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TOP 이 심플리 스무스가 이렇게 좀 오히려 죽어요. 그러니까 좀 얘가 더 세니까 맛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부각이 되질 못해. 약간 스모크한 풍미가 퍼지긴 하는데 그냥 시중에 먹는 익숙한 그 커피의 맛 이렇게 좀 묻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열정 코드는 또 뭐야? 열정 코드를 5개 적립하면 한 병이 무료래요. 이거 뭔 소리지? 나 관심 없다. 아무튼 지금 심플리스머스도 이제 까서 먹어봤는데 아무튼 좀 죽은 것 같고 오히려 이 콜드브루 홈플러스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네, 다시 한번 먹어보는데 같이 먹어보면 이렇게 느낌 차이가 확 나요. 이걸 따로따로 먹으면 기억도 잘 안 나고 또 이게 더 괜찮은데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같이 놓고 먹으면 비교가 확 됩니다. 확실히 이런 가공 커피는 특유의 이제 풍미나 가향들이 섞여 있는 게 있어서 그게 좀 잘 나타나는 반면에 이 바로 내린 이런 리얼한 커피들이 좀 더 깔끔하면서 신기한 게 이걸 먹다 보니까 얘네들을 먹다 얘를 먹으니까 단맛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이 차차 커피코 커피가 조금 더 맛이 더 살아나는 어떤 상대적인 비교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이걸 따로따로 놓고 먹을 때는 그냥 개성이 그저 그런데 이 커피를 먹고 또 얘를 먹으면 또 다른 느낌이 품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맥심 TOP를 먹고 얘를 딱 먹잖아요. 묘하게 단맛과 풍미가 확 살아. 와 신기한데? 와 이거 묘한데 이거? 향이 깊은 콜드브루에 새콤한 걸 먹고 얘를 딱 먹으면 얘는 안 나네. 근데 홈플러스의 시그니처 향이 깊은 콜드브루 맛있네. 느낌이 색다르네. 역시 커피는 그때그때 기분과 또 이 먹을 때마다의 어떤 상황에 따라 느낌이 좀 다르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참 끝없이 배워도 모르겠어. 아무튼 뭐 커피의 이 세계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고 참 느낄 때마다 매번 새롭고 어줍지 않게 안다고 어디서 깝죽대지도 못하는 게 아닌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아무튼 뭐 이렇게 별거 아닌데 집에 굴러다니는 인스턴트 커피들 가온 커피들이죠. 네, 인스턴트든 아니든 뭐 차차 커피코 네 이런 커피도 한번 먹어보면서 요즘 커피가 저렴하지만 이게 무난한 커피를 지향하는 어떤 깔끔함을 잘 얘기하는 커피들도 있고 저렴한데 맛이 없는 커피도 있고 저렴하면서도 또 개성이 살아있는 커피들도 있고 참 가지각색의 카페들이 실제로 같이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집은 오래 가고 어느 집은 오래 못 가고 물론 사실 5년 이상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커피를 하시는 분들 중에 5년에서 10년 정도 하시는 게 전체 커피를 하시는 분들의 10에서 10%, 30%라고 했나? 뭐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만큼
카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뭐, 다들 또 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또 자기 개발을 해야죠. 자기 카페만의 어떤 상품의 어떤 개성과 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고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서는 거저 얻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얻어 걸려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운빨로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분은 정말 극히 드문 경우고, 대체적으로는 정말 죽어라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경우가 좀 많죠. 자, 아무튼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과 또 수다를 떨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참 기분 좋았고요. 어, 제가 다음 주는 또 스케줄이 좀 많다 보니까 간간히 또 녹음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스케줄이 비어서 미리 좀 녹음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혹시나 주말에 시간이 좀 나면 한번 더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녹음이 안 되면 이거 하나만 올라가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또 뭐 단계가 올라갈 것 같냐는 등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 또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뭐 참패를 당했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고 봅니다. 물론 뭐 민주당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사람들마다 또 저각각 그 평가와 견해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려고 해요. 네, 왜냐면 제가 지지하는 정당인 것도 있지만, 하지만 모든 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새로운 또 시장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거 떠나서 시민과 국민들이 좋으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여당이 잡든 야당이 잡든 사회가 좋아지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물론 누가 잡으나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기뻐하고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냥 실없이 웃는 그런 삶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있다가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